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2박 3일간의 중원인 충청권 민심 잡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입주해 충청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경제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항일 독립정신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 운영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폴리텍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윤 후보는 산학협력 실습시설과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사내복지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꺼려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근로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의 계속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사내복지를 위한 경우에는 R&D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과세 면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런 것을 직접 투자도 하지만 사내복지에 기업이 힘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천안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계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축소시키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가 함께 사고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선택한 윤 후보는 사흘 동안 중원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경제 분야의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번 충청권 방문이 중원과 미래, 청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충청권과 교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지역 요양시설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어제 하루 88명에 이어 오늘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 선제 검사를 한 결과 6곳에서 환자와 종사자, 가족 등 N차 감염자까지 30명이 추가됐는데 대부분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며 서구 유치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모두 6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시설을 코호트 격리하고 바이러스 유입 경로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요양시설과 군부대 등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충남에서도 천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 반영 여부가 관심입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604조 원대인 정부안보다 늘어날 전망인데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증액하기로 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신축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국비 100억 원과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설계비 등이, 충남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과 해미 국제성지 세계명소와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세종은 세종경찰청 신청사 공모 설계비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국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등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 이후 해지를 하려고 해도 업체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해약 조건 등이 까다로워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6월 10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주식 정보 제공업체의 광고에 현혹돼서
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무려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2주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위약금 10%와 해지일까지 이용료를 뺀 나머지 2,6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카드 대금 300만 원만 취소 처리한 뒤 환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가문이설에 속아서 계약을 하고 며칠 만에 해지 요청을 한 거죠. 물론 계약상에 해지를 하면은 바로 해지해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해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 붐이 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가까이 감소한 반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계약 이후 약정 수익 보장이 안 돼 해지를 하려 해도 업체와 연락이 안 되거나 환급 조건이 까다로워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약관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서 뭐 중도 해지는 안 된다. 또 중도 해지 시에는 뭐 과다한 위약금을 거기에 약관에 적어놓고 소비자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고 60대 이후의 은퇴 연령층에서도 15%가 넘었습니다.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 권유 64.2%, 통신 판매 21.7% 등 비대면 판매가 전체의 85.9%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투자 자문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선 가입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상의 환급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또 대금 결제는 되도록 카드 할부로 할 것, 해지 요청 시에는 녹음 등 증빙 자료를 남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홍성군에서 화물 차량의 증차와 관련된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홍성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홍성군 건설교통과에 수사관을 보내 화물 차량 증차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역 등이 담긴 PC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최근 수년간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 차량을 20여 대 증차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운수업체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공무직 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연대회의가 내일 또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어제 기본급 1.4% 인상과 명절 휴가비, 근속수당 차별 해소 등을 놓고 벌인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은 내일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지급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이 온도만큼은 뜨거워지죠. 지역별로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앞으로 2달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 모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시민과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가 기대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받은 급여 전액을 기부한 서산의 84세 어르신부터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달라며 역대 익명기부 최고액인 5억 4천만 원을 말없이 기부한 논산의 얼굴 없는 천사까지 지난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눈 시민들의 기부로 마음의 거리만큼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새로운 슬로건 아래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역대 최고 모금액과 역대 최고 온도를 모두 기록하며 1인당 기부액 전국 최고를 기록한 충남도는 20억여 원이 늘어난 148억 원을 목표로 잡았고 대전 56억, 세종시도 11억 원을 목표로 61일간의 성금 모금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충남도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TJB 등 방송사와 사랑의 열매 계좌를 통한 기탁 방식 외에 온통대전과 삼성페이 등 비대면 모금 방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 1원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100% 사용하고 또 그리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도심 거리를 지키는 구세군 종소리도 다시 울렸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올해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움츠러드는 요즘, 코로나 속에서도 이웃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KCC건설이 공급하는 대전 용문동 시엘리오 스위츠는 청약 결과 최고 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전 시엘리오 스위츠는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에서 75가구 모집에 2,028건이 몰려 평균 27.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83제곱미터 A형은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시엘리오 스위츠는 오는 3일 아파트에 이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했던 29살 양모 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양 씨가 잔혹한 범행 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기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보여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양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양 씨가 만취 상태로 계획 범죄가 아닌 점, 또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형 구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최근 16개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감형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법원에 선처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사체 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둘 사이 평소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천안시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km 지점에서 5톤 트럭이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살 A씨 등 2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9명이 나흘에 한 번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주말 당직도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부가 전담 공무원 1명당 연간 50건의 사건 처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천안시 전담 공무원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79건으로
적정 업무량을 초과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사업차 종사자가 세종과 충남 지역은 증가한 반면 대전 지역은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1% 늘었습니다.